반갑습니다. 수명과의 첫 만남, 수명의 점심, 수명 입학 홍보대사 폴라리스 15기 영상팀 팀장 허지원, 교육행정팀 팀장 오지연입니다. 와! 저는 경영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이고 저는 미디어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논술 우수자 전형을 통해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시 6논술이었는데 내가 원래는 최종 목표가 수시로 합격이 아니라 정시까지 가는 그런 수험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시 6장을 전부 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공부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학창 시절부터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글쓰기이기도 했거든. 그리고 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고 여러 번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논술을 좀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나도 지원이랑 마찬가지로 수시 6논술이었는데 지수 종합학원을 다녔었어. 그때 특강이 열렸었는데 그 특강을 듣게 되고 나서 되게 논술이 재밌다고 느껴졌고 그때 이후로 논술을 계속 준비해왔던 것 같아. 언니는 논술 얼마나 공부했어? 내가 아까 지수 종합학원 다녔다고 했었잖아. 그때 특강이 3월달쯤에 열렸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준비해왔고 여름방학 때 특히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 나는 논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시간만 이렇게 따져본다면 한 총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논술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논술은 정말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붙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가 들릴 만큼 진짜 언제 시작하냐라는 그런 기간은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이런 앞에 말하는 상황들이 되게 예외적인 몇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든 일찍 접하고 먼저 공부한다고 하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자기한테 안 좋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예비 숙명인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논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들었던 특강이 주말에만 열렸었거든. 그래서 평일에는 보통 수능 공부에 매진하고 주말에는 논술을 쓰고 그 논술을 첨삭받은 다음에 나 혼자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었어.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논술이 최종 목표가 원래는 아니었고 정시까지 이제 쭉 끌고 가야 됐었던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1순위가 나한테는 수능 공부였고 그 다음이 논술 공부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딱 일주일에 요일을 잡고 그 요일에 4-5시간만 논술 공부에 바짝 매진을 했었어.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수능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대부분의 대학 그 논술 고사들이 수능이 끝난 다음 주말에 이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수능 때까지는 계속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다가 수능을 딱 끝나고 나서는 매일매일 진짜 글만 쓰는 거야. 논술 시험을 볼 때 끝날 때까지. 글 쓰는 기계.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처럼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정시까지 쭉 끌고 가고 논술도 준비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라면 논술 준비랑 수능 준비에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되게 필수적일 텐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희들만의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페이스대로 수능 날까지 꾸준히 나눠서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꿀팁은 수능 최저 충족하기야. 이게 되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왜 꿀팁이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매년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진짜 꽤 많잖아.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수험장에 가가지고 진짜 너무 열심히 글을 썼어. 내 인생 최고의 글을 쓴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 근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평가 대상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진짜 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진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 만큼 가장 첫 번째로 꿀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 내가 추천드리고 싶은 꿀팁은 책이랑 글을 많이 읽는 거야. 책이랑 글을 많이 읽는 애들 글 솜씨는 좀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논술이 그거랑 가장 연관돼 있고 또 논술 문제에도 우리가 배운 국어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 국어 비문학이랑 문학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다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꿀팁은 기출문제랑 모의논술 문제 분석하기야.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평가원 기출문제 많이 풀잖아. 진짜 미친 듯이 푼 기억이 있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논술을 준비할 때도 기출문제랑 모의논술 문제로 준비를 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처음 우리 대학 논술고사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 대학 논술 문제, 인문 논술 보면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천자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우리 대학 논술 문제가 약간 좀 한 문제당 긴 호흡으로 끌고 나가는 다소 긴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난 처음에 이렇게 긴 글을 쓸 때 되게 조금 벅찼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 모의논술 문제와 기출문제들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우리 대학에 대한 논술 그런 출제 기조와 유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숙명여자대학교 논술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각 대학별로 되게 대표적인 유형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출문제나 뭐 노인논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제필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그 긴 글을 한번 쓰고 나면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게 사실은 맞아. 그래서 나도 진짜 제필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언니도 공감하지? 그치.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과정이 나의 글쓰기, 논술 실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진짜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글은 끊임없는 퇴고와 수정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했던 방법인데 나는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놓고 공부를 했었거든. 약간 기비가 된 것처럼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제시문이 몇 개인지를 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 제시문을 읽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 이거랑 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서 시간을 재고 푸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상황처럼 세팅을 해놓고 시간을 재고 풀면 진짜 시험장에 가서도 시간이 쫓기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실전 감각 유지하면서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마다 논술 고사를 치를 때 쓸 수 있는 필기구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대학은 이제 연필이나 검정 볼펜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런데 또 연필은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볼펜만 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 과정부터 알아놓은 다음에 그 대학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 필기구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처럼 연필이나 볼펜 이렇게 둘 다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 경우에는 이제 연필이 볼펜보다 조금 더 글씨도 또박또박 써지고 필기감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을 팁 중 하나가 각 대학마다 다른 시험지 형식인데 이제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줄노트 형식의 시험지를 쓰는 학교도 있고 우리 대학처럼 원고지 형식의 시험지를 쓰는 학교도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진짜 시험장에 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면 되게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제 미리 사이트에 가서 알아본 다음에 진짜 그 대학을 연습할 때는 그 시험지 형식에 맞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평소에 독해력이 뛰어나고 글쓰기에도 조금 소질이 있는 학생들한테 논술을 추천하고 싶어. 하지만 뛰어난 독해력이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제시문만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만 한다면 누구나 논술에서 합격의 가능성은 열려있을 것 같아. 또 추천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 논술 전형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대학은 통합 논술형으로 보면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라면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추천하고 싶어. 나는 썰이라면 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학 시험을 보는 날 오전에 다른 학교 시험을 보고 왔었던 상황이었거든. 또 하필 집이랑 학교가 가깝다 보니까 되게 여유를 부리면서 나갔던 거야. 또 그때 하필 버스가 밀려서 표창공원역에서 내려서 뛰어갔던 경험이 있어. 지각 안 했어? 되게 운이 좋게도 지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되게 더워하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비 숙명인 여러분, 이제 정말 도착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착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끝까지 집중 잃지 않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모두 원하는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폴라리스는 항상 예비 숙명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얻은 저희 모토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인데요. 이
모토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시다 보면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논술 전형은 하나의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숙명입학본부대사 폴라리스 15기 교육행정팀 팀장 오지연, 영상팀 팀장 호지원이었습니다. 안녕!